주식을 처음 시작한 어린이들, 주린이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메리츠 자산운용 존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코너 대표님 때문에 생긴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표님이 하도 주식에 대한 선순환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요즘 좀 실감하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거의 매일 그 전국을 다니는데요. 그 과거와는 다르게 2, 3년 전은 다르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20대, 30대예요. 한 90%가. 그래서 그래요. 저는 엄청나게 감동도 받고요. 희망을 대한민국에 대해서 희망도 느끼고. 그래요. 예, 그 주식을 통하지 않고 노 준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사실 존니 대표님은 안지 제가 한 4년 정도 맞아요. 돼가는데 예. 사실 그때는 말씀하셔도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이래서 저도 이제 주식 어플을 깔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변할 정도니까 그렇죠.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변했고 국민적으로 주식이 물론 개인 학예에 따라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주식 자체에 대한 편견은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주치원의 원장님 우리 존니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주식 이야기 할 텐데요. 이렇게 바쁜 가운데 신작을 내셨어요.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 네. 금융문맹이 뭐예요? 금융문맹이라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우리 질병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경제를 망치기도 하고 그 한 나라의 경제를 망치기도 하죠.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쓰고 네. 그걸 어떻게 투자하고 그런 전반적인 그 돈에 대한 그 배움이 중요한데 한국은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렇죠. 교육을 안 시키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은 이제 그 문제점이 생기죠. 그 고통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고령층의 빈곤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출산율 낮아진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에 대한 그 폐해죠. 우리가 문맹이라는 걸 이제 글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씨 전혀 모르다가 글씨 배우면 완전 새로운 세상이 그렇죠,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도 뭐 돈에 대해서 우린 또 워낙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냥 몰라도 돼 이러다가 한번 돈의 긍정적인 점들이라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알게 되면 눈이 뜨이는 정확히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저 대표님 전문가 된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 한 4, 5년 얘기 듣다 보니까 대표님 미국에서 오랜 시간 있으셨잖아요. 네네. 뭐 얼마나 있으셨죠? 30년 이상 있었죠. 예.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계셨고. 그랬죠. 아니요. 저 이제 한국 주식에 저 펀드 매니저 할 때는 코리아 펀드로 운영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미국 주식 회사에 계셨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운용회사에. 미국은 금융 문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미국도 높아요. 미국도 한 50% 정도 될 거예요. 네. 50%? 네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1등일 거요. 문맹이 네네. 제일 많은 예. 걸로. 제가 왜 미국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책에서 보니까 미국이 1980년에 도입한 퇴직연금제도 401k 플랜이라고 합니까? 네, 맞아요. 이게 미국 증시를 엄청나게 끌었다라는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도 그 1980년에 네. 미국 경제가 이제 그 일본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새로운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을 잃어갈 때였어요. 그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 일반 사람들이 노후 준비 안 될 거다. 그 금융 문맹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반강제로 한 거예요. 노후 준비를 그 일반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빈곤층이 늘어나게 되면 자본주의 붕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게 월급쟁이들한테 10%를 무조건 뛰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게 하고
그 대신에 60세까지 못 찾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금 혜택을 줬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많은 기업들이 그 종업원들한테 그 매칭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네. 50%를 더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노후 준비를 도와주는 제도였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선순환이 생기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상장하고 싶어 하고 또 M&A가 활성화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원하게 되는데 그 창업하는 아이디어에 이 금융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또 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네. 퇴직형 연금 이거 했잖아요. 2005년부터인가 퇴직연금제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성적은 미국하고 달라요? 별로예요? 아니요. 제도는 굉장히 잘 돼 있고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 주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죠. 아, 어떤 거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아, 퇴직연금 구조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막대한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그 돈이 대부분 원금 보전형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런 자금들이 네. 일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후 준비도 안 되고 또 그 국가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고 금융문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식하면 망한다. 주식은 위험하다. 맞아요. 근데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단기간에 어떤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너무 많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 좋은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책을 아마 쓰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에 보면요. 나의 금융 지식은 어느 정도? 이래가지고 한 질문이 한 30개? 20, 30개 있어요.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보험은 크게 나눠서 어떤 종류의 보험이 있는가? 나의 경우 노후를 준비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제가 이거 풀어봤거든요. 네네. 공부 못하는 애가 아예 시도 안 하는 것처럼 덮었어요. 생생경제 진행자가 이 정도니 다른 분들은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지금 문자로 많이 책 신청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존니의 금융문맹 탈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1님 대표님 책 받고 싶어요. 진정한 주린입니다. 저도 문맹 탈출 시켜주세요 하셨고 0847님은 아직 주식 계좌도 없고 투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만 몇 개 투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광풍 볼 때 나도 주식해야 하나 생각은 했지만 생각으로만 끝났거든요. 저도 주식 투자해서 나중에 은퇴 후에 쓸 수 있는 자금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걸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간 봉건주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요소들과 핵심이 주식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근로자와 노동자로 살면서 네네. 자본주의에서 주식을 하지 않는 거는 그렇죠. 자본주의를 모르는 거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대표님하고 이런 주식의 중요성 얘기는 많이 들어서 오늘 좀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좀 듣고 네네, 싶어요. 그래요. 일단 미국 주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 회사라는 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해외에 투자하는 게 좋으냐, 한국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투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그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내 미국 주식을 좋아한다 치더라도 분산해야 되겠죠. 내 재산에 내 주식 투자 비중에 한 20%를 미국에 한다든가 나름대로 그런
원칙이 있어야 원칙이 된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올림픽 응원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기업을 보고 국경을 그렇죠.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을 봐라 맞아요. 이런 말씀이세요. 미국 상황을 좀 보면 10월 한 달 미국 증시가 거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거든요. 뭐 금요일에는 2%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이유가 대선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아하. 그러면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필요한 사람은 이제 필요가 쌓이면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주식은 다 조정을 거치잖아요. 주식장은. 네네. 미국 주식장과 한국 주식장의 조정 거치는 과정이나 패턴이 다릅니까? 아니면 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과정하죠. 이제 사람 심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시장이 막 과열돼서 올라가면 이제 필요하게 돼 있죠.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거다 오히려. 그럼요. 그러니까 버블이 계속 형성이 되는 거를 거품을 빼는 거거든요. 과정이. 아니 그래도 사실 이 말씀하신 대로 주식에선 불확실성이 좀 굉장히 나쁜 요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너무 앞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 영향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너무 단기적으로 봐서 그래요. 너무 단순하고 단기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401k 플랜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를 위한 거잖아요. 60세까지 못 찾아요. 그러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10년, 20년 후로 보고 투자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뭐가 중요하고 바이든이 왜 중요한지 사람들은 너무 그 단기적인 거를 알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바이든이 유리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유리하다 그러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토론이에요. 그럼 뒤에 질문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제가 뒤에 질문으로 미국 증시에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좋습니까? 바이든이 되는 게 좋습니까? 이거 여쭤보려고 아무 상관없다. 아니요. 상관도 없고 모른다. 알 수가 이 세상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주식을 단기적으로 내가 보니까 단기적으로 손해보고 단기적으로 이익 보는 데에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게 관심이 있는 거고 내가 노후로 주식 생각한다면 그렇죠. 앞으로도 대통령이 몇 번이 바뀔 텐데.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401k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10%를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또 트럼프 쪽으로 갈아탈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항상 그 길게 보고 투자돼 있고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항상 투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표님은 늘 장기 투자해라. 네네. 그리고 테마주 같은 거 넣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네네. 테마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근데 지금 백신 시기도 늦춰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더 코로나가 퍼지는 상황이니까 바이오주에 투자해도 됩니까? 당연하죠. 투자해도 됩니까? 테마주 아니니까. 근데 바이오주라는 게 수천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회사는 망할 거고 어떤 회사는 성공할 거고 단순히 그게 어떤 바이오주에 좋다 나쁘다 떠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어떤 산업이 돈을 많이 벌 것이냐 따졌을 때는 바이오가 굉장히 그 가치 창출을 많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 오래 살고 또 경제력으로 좋아졌거든요.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건강에 대해서 더 소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려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5G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 전기차 다 그런 분야가 앞으로 그 부가가치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대표님이 네. 보시기에 코로나19가 정말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변곡점이 된 건 맞습니까? 저는 다른 데 몰라도 보시기에도. 한국은 그렇다고 봐요. 한국은? 네. 그러니까 그 한국은 저는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만 가장 비관적인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 네,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욜로족이라든가 그런 소확행 이런 데에 유혹되지 않고, 아, 이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이 정말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생태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금융 문명에 탈출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벤처기업 같은 데에도 투자해주고 그게 건강한 주식시장의 투자로 이어지면 그렇죠.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대표님 역시 우리 원장님 하실만 하네요. 인기가 많으신데 4256님이 주식계좌 만들고 선물로 1주 받았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하기 겁나요. 저는 신탁펀드에만 투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조언을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어떤 펀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비중이 중요해요. 비중이 중요하다. 내가 내 재산에서 주식 비중이 얼마큼 되느냐. 그 펀드를 통하건 아니면 뭐 다른 수단을 통하건 근데 예를 들어 내가 20대다 그러면 저는 100%가 주식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내가 50대다 그러면 이제 안정성을 부여해서. 그때는 이제 50% 정도만 있고 한 20, 30%는 부동산도 있고 이제 내 주식이 내 돈이 일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자꾸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주식 투자를. 근데 그 변동성을 위험을 하고 착각해서 그래요. 변동성은 주식이 가격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갖고 투자했는데 800만 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은 실망을 해요. 내가 괜히 투자했구나. 그 200만 원을 손해본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10년 후에 1억 되면 괜찮지 않죠? 괜찮죠? 그럼 위험한 게 아니죠. 네. 주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주식이 변하는 거는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변동성은 내가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누구도 맞출 수 없어요. 다만 그 리스크죠. 위험은 내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물론이죠. 주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8552님이 세액공제 받자고 퇴직연금 넣었는데 돈을 굴리는 법을 몰라서 수익률이 0%입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이 책을 보면 될까요? 물론 책도 보고 생생경제도 도움이 되는데 들으시고. 네. 투자를 너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도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이에요. 내가 직접 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니까 정말로 단기간에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나하고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 자꾸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거고 꾸준히 오늘 뭐 10만 원 투자할 수도 있고 5만 원 투자할 수도 있고 꾸준히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투자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고 그다음에 신문도 많이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주식에 관한 얘기 그런 신문이 오게 되면 연예 섹션 보기 전에 먼저 증권 섹션을 본다든가 네. 관심이에요.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신다든가 그런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막 공부 무슨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아니라 한 걸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보거나 그렇죠. 또 뭐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얘기냐, 바이든 얘기냐, 거기에 막 골몰이 썼고,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하지 말고 트렌드를 좀 읽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는요, 주식계 장기적으로 전혀 거기에 효과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7645님이 대표님 요즘 주식의 양도소득세 논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마이너한 이슈예요. 길게 보면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이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바잉 찬스가 될 수 있어요. 펀더멘탈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아니, 그것 때문에 주식이 빠진다 그러면 지극히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걸 보통 바잉 찬스라고 그래요. 네. 6503님 아침에 건강검진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방송 들으면서 존니의 금융문맹 탈출하기 신청해서 공부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6524님도 평생 경제 퀴즈 도전하려면 이 책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내달라고 하셨고 6693님은 존니 대표님 덕분에 주식 시작한 주린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월급에서 조금씩 빼서 주식 사 모으고 있어요. 와이프 뱃속에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좀 더 든든한 아빠 되려고 대표님께서 쓰신 책 읽어보면서 금융지식 쌓을게요. 이렇게 남겨주셔서 네, 감사하네요. 책임지셔야겠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유태인의 경우에는 13살부터 투자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1살 때부터 투자하자. 그게 저희 알겠습니다.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생생 추천에 또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656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왜 불안해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단기로만 봐서 그런데요. 선생님 책 읽으면서 공부가 될까요? 하셨고 1186님도 꼭 한 권 받아 공부하고 싶습니다. 0907님 독서의 계절 경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책들 선물 많이 해드리려고 저희가 출판사에 전화해서 부탁 많이 한답니다. 저자분들한테도 부탁하고요. 여러분들의 경제 공부에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